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권유진입니다. 오늘은 손가락에서 발생하는 손가락 화농성 굴곡근 혹은 굴근 활막염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 굴근의 화농성 활막염의 정의로는 손가락을 구부리는 힘줄인 굴곡근 주위에 균이 침투해서 화농성 감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단으로서는 4가지 증상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부어 있어서 손가락을 펴지 못하고 굴곡 자세, 구부린 상태로 있는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는 압통이 굉장히 심하겠습니다. 압통이라는 것은 눌렀을 때 통증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굴곡된 손가락, 구부러진 손가락을 수동적으로 펴려고 할 때 통증이 유발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손가락 부종, 손가락이 많이 부어있는 이 4가지를 보고 쉽게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로서는 첫 번째로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 정맥항생제로 치료할 수가 있고요. 증상이 심할 때는 응급수술을 통해서 세척술과 변연절제술로서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역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빈도로서는 수부감염의 2.5에서 9.4%로 아주 드물지는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험 요소로서는 첫 번째로 당뇨가 있을 때, 두 번째로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일 때, 세 번째로 정맥 주사를 많이 맞는 사람에게서 균이 들어가서 돌아다니다가 손가락에서 염증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적인 발생 원인을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관통상입니다. 일을 하다가 못에 찔렸다든가 아니면 낚시를 하다가 넘어졌는데 굴껍질에 손가락을 심하게 비었는데 바로 치료를 하지 않고 밤새도록 낚시를 하시다가 그 다음 날 오시면 이렇게 화농성 굴곡근 활액막염에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손 주위에서 발생한 여러가지 감염이 퍼져서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손가락 수질부 감염, 그러니까 손가락에 있으면 이렇게 손가락 끝에 도톰한 이 살 부위에서 생긴 감염을 펠론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생긴 감염이 근입으로 위로 이렇게 퍼져서 힘줄로 타고 들어가서 화농성 힘줄염이 생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화농성 관절염일 때 염증이 퍼질 수가 있는데요. 화농성 관절염이라는 것은 관통상이나 찔렸다든가 비었다든가 이런 외부의 균이 관절 안으로 들어간 것이 힘줄까지 퍼져서 발생할 수가 있고요. 기저 공간의 감염이라고 해서 우리가 힘줄이 있으면 힘줄과 뼈 사이에 뒤쪽 공간이 있는데요. 그쪽 공간에서 감염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균이 근막을 타고 힘줄 주위로 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원인에 의해서 힘줄염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원인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에서 75%로 포도상구균이 가장 흔한데요. 포도상구균이라는 것은 현미경으로 균을 봤을 때 포도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포도상구균입니다. 포도 모양의 둥근 균을 포도상구균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는 것이 MRSA, 이것도 같은 포도상구균의 일종인데요. 메치실린 레지스턴트 스테피로코커스 오리어스라고 해서 메치실린이라는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일반적인 포도상구균보다 더 센 구균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로 마약 중독자들한테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균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피부에 흔한 여러가지 균들에 의해서 화농성 힘줄염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화농성 힘줄염이 생기게 되면 동반 상태로서 홀스슈 업세스, 말 밝은 모양의 농량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말 밝은 모양 농량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엄지손가락에 화농성 힘줄염이 발생했는데 시간이 지남으로써 이 화농성 힘줄염의 고름이 5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퍼져가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에 생긴 힘줄염이 왜 2번째나 3번째로 옮겨가지 않고 멀리 있는 5번째로 옮겨가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힘줄을 둘러싸고 있는 근막이라고 있는데요. 엄지의 근막이 손목에서 이 5번째 손가락의 근막과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새끼손가락에서 화농성 힘줄염이 생겼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균이 서서 퍼져서 삥 돌아서 엄지까지 퍼지는 이런 양상의 고름이 생기거나 농량이 생기는 것을 말 밝은 모양의 농량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막의 해부학을 살펴보게 되면 근막이란 것은 손가락을 구부리는 힘줄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막입니다. 그래서 이 근막은 힘줄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힘줄에 혈액 공급을 하고 영양 공급을 하고 산소 공급을 하고 윤활작용을 함으로써 힘줄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굴곡근의 근막은 다양한 변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새끼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겠습니다. 굴곡근의 근막에는 여러 가지 다양성이 존재하지만 그래도 가장 흔한 형태로서는 새끼손가락은 근막이 이 끝에서부터 원위지골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손목까지 이렇게 연결되고요. 엄지도 대부분 지관절에서 손목까지 연결되지만 나머지 2, 3, 4 손가락의 근막은 원위지 관절에서 중수지까지만 연결이 되고 중간에 단절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2, 3, 4 손가락은 화농성 힘줄염이 주위 손가락으로 많이 전파되지는 않지만 엄지와 5번째 손가락은 이렇게 서로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증상과 병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통증이 아주 심하고 부종도 심하겠습니다. 부종이란 것은 많이 붓는다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증상은 다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증상이 심한 것이 아니라 지연된 증상, 그러니까 주로 24에서 48시간 이후 하루 이틀 지나서 증상이 더 심해지겠습니다. 한 손가락에 증상이 국한되면서 심해지면서 손바닥까지 염증이 퍼지는 양상으로 증상이 발생하겠습니다.